네, 개장 전의 이슈와 관심 종목까지 골라보겠습니다. 매매기술 시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 주식명가 MTNW 다냐쌤 그리고 박진섭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장의 한마디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다냐쌤은 오늘의 주도 섹터는 반도체가 될까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박진섭 어드바이저는 삼성, AGI 칩 전의 전쟁 합류, 주목할 만한 황금주 찾아보자. 말이 좀 어려웠습니다. 먼저 다냐쌤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미증시는 연준의 신중론에 혼조로 거래를 마쳤고요. 엔비디아가 또 깜짝 호실적 발표하면서 시간 외에서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다냐쌤이 오늘 시장 전략을 반도체를 볼까라고 제시해 주신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새벽에 제일 많이 나온 기사가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화요일이죠. 미국 시장 마감 봤을 때 저가 3% 이상 빠졌다가 1.56% 마감했기 때문에 이 꼬리를 한번 채워주는 것들, 바닥을 짚어주면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런 말씀드렸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삼성이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해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36조 원을 넘었다. 그 다음에 저크버그가 삼성 이재용 회장을 만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텔이 1.8나노. 이쪽의 수주가 굉장히 20조 이상 늘었다. 그리고 장외에서 엔비디아가 호실적으로 인해서 4% 이상 상승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오늘 초반은 반도체 섹터들이 주도할 그러한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반도체주들이 삼성 뉴로메틱 관련주들이 움직였지만 다른 것들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은 순환매 쪽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미국 시장을 보면 이제 다우는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였고 나스닥 소폭 하락했지만 저가 확인하면서 이 양봉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1월달 소비 심리가 개선됐다라는 것이고 또 S&P 500에 대해서 상향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6% 상승했다라는 건 이런 것들로 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특히 FOMC 의사록 공개론을 통해서 3월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지만 아직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업종별로 보더라도 오늘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비롯해서 반도체 장비까지 반도체 섹터들의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 섹터, 그다음에 통신, 헬스케어 이런 쪽들이 업종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그동안 강세 기조를 이어왔던 암호화폐라든가 전기 수소차라든가 그다음에 연료 전지 섹터들이 낙폭이 커졌고 특히 신재생 쪽에서 솔라 ASG가 12% 급락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오늘 국내 신재생 관련주들에 대한 좀 부담스러운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고 ETF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고 통신과 인공지능, 2차 전지 섹터의 강세를 보였어요. 반대로 보안과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가상화폐 이런 섹터들이 약세 기조를 보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도체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제약바이오 이런 쪽으로는 오늘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결국에 무역수지 1월 무역수지 적자가 2개월 만에 적자 전환했다라는 것 그리고 미국 시장의 하락 마감했다라는 것 이런 요인들로 해서 하락 조정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중국은 이제 정부에서 적극적인 증시 부양책이 시장에서 먹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에다가 부동산 시장 안대책으로 해서 금리 인하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보여졌거든요. 특히 증시 부양 기대감으로 해서 국영 펀드의 국가대표팀이 시장을 개입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어서 장중 굉장히 강하게 치고 나갔지만 다시 CDS 지표가 크레딧 디폴트 스왑 지표가 하루 사이에 2.6% 올라갔어요. 그러면 시장에 단기적으로 부담 요인이 나왔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폭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자, 국내를 보면 이제 연기금들이 2차 전지 섹터를 매수 확대하면서 어제 이제 코스닥은 양호한 그런 흐름 보였어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순매도하면서 저 PBR 관련주들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PF 부실이 증가되면서 기업 체감 경기가 41개월 내 최악이라는 거예요. 기업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소비 위축까지도 같이 연결되는 그러한 요인이기 때문에 어제 쉬어가는 그러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서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는 600억 순매도 보였고, 코스닥에서는 1130억 순매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1334원 70전으로 소폭 원화 강세 마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외 시장에서도 1322원, 1334원 22전으로 소폭 원화 강세 기조를 보였거든요. 근데 1300원을 깨고 내려가지 않는다면 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이 있을 것이고, 또 어제 외국인들은 선물에서는 3천억 매수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 결국에는 기관들 외국인들 매도 전환이 상승을 지지하지 못하고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코스피 거래대금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요. 9조 1,500억으로 전일 대비 약 8% 감소한 모습이고, 코스닥은 2차 전지 섹터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24% 가까이 거래대금이 급증한 14조 8천억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매기가 코스닥으로 2차 전지 섹터로 움직여주고 있지만, 오늘은 이제 반도체 쪽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코스피 역시도 거래대금 증가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자, 그러면서 고객 예탁금이라든가 CMA라든가 자, 이런 것들은 소폭 감소되는 모습 보였어요. 전일 유입 비중이 크게 나왔던 것에 따라서 일부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반대로 마켓머니 펀드 역시 1조 100억 순매수 들어오는 모습이 198조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이 오더라도 조정은 바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강한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따라서 오늘 우리가 본다면 이제 하나로 꼽는다면 이제 반도체 쪽을 보겠죠. 장 초반에는. 그다음에 반도체를 주춤한다면 제약바이오라든가 통신 섹터, 인공지능이 그동안 충분히 조정받았고, 또 양자 관련해서는 오늘 정부 일정도 있기 때문에 양자까지도 한번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는 미국 시장이나 일본 시장이나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전고점을 돌파할 만한 모멘텀들은 지금 나오지 않았어요. 기업 호실 쪽으로 인해서 상승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했지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조정 구간 반드시 온다라는 것, 요거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은 100% 현금 주식이 아니라 현금 비중을 늘려가면서 트레이딩 대응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된 정부 일정들이나 정책들을 보면 오늘 모듈러 주택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산업전이 있어요. 이거는 산업전이기 때문에 모듈러들을 움직일지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정부 정책으로는 벤처 캐피탈 업계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 창투사들이죠. 이런 것도 움직였으면 좋고, 그 다음에 신설 양자기술 공동기술위원회에서 국제표준 주도하는 그 기반 마련 회의를 개최한다. 그러면 결국엔 양자 섹터들이겠죠. 모처럼 만에 반등 나올지 한번 지켜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 장비로 해서 D&T가 연이틀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다냐쌤이 이틀 전에 필옵틱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부진을 싣고 바로 어제는 또 28%가량 급등했거든요. 두 종목 어떻게 볼까요? 지금 배터리 섹터들 나오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CATL이 리튬을 생산 축소한다 해서 리튬 배터리 관련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지금 보면 얘들은 유상증자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낙폭이 큰 상태예요. 어제 이제 대량 거래 나왔는데 바로 머리 위에 17,500원 요거 돌파하면 결국에 우리는 욕심 안 낸다면 18,900원까지는 한번 욕심 안 내면 좋고, 욕심을 낸다면
결국에는 2만 원까지 한번 도전해봐도 무방하겠다. 일단 17,500원 있는 고점 돌파 과정을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삼성이 집중적으로 하는 유리기판이죠.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유리기판 이슈로 해서 우리가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이게 이슈가 됐던 게 어제 그 요인이에요. 그게 부각되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제 1,950원을 지지한다면, 자, 우리는 직전 고점 13,200원까지 도전해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쪽 볼까요? 오늘은 이제 반도체 섹터죠.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볼 거는, 자, 파운드리 복귀한 인텔, 마이크로소프트와 1.8나노 협력한다. 그리고 수주가 20조 원을 돌파했다. 이런 기사거든요. 그러면 인텔 관련주들도 오늘 부각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테크잉이라든가 QRT라든가 에이징랜드들이 관련주를 이제 부각받았는데, 그중에서 이제 어제 조정을 잘 받은 게 QRT 같아요. QRT 같은 경우는 이제 손절을 조금 크게 가져가 보겠습니다. 23,500원을 손절 기준 보시고, 자, 목표 주가는 신고가 한번 도전해보자.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27,250원 마감했거든요. 그러면 27,250원이면 직전 고점이죠. 여기서 한번 승부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시초가 이하 눌림목 나왔을 때 매수해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역시나 반도체로 해서 QRT를 안내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 신고가, 손절 라인은 23,500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다녀쌤과 함께 했고요.